경상남도 서북단 지리산과 덕유산 줄기를 품고 아름다운 산천을 뽐내는 고장 함양의 풍경을 만나러 떠나봅니다. 지리산의 구비진 산세가 가장 먼저 반기는 땅. 구불구불한 길을 올라 지리산 관문 마지막 쉼터 오도제로 향하는데요. 오도제 정상에는 제1관문과 함께 수려한 풍경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숨겨놓은 듯한 지리산의 구름바다. 새하얀 구름이 산 봉우리를 감싸더니 험준한 산세를 온통 뒤덮었는데요. 지리산 꼭대기에서 파도처럼 넘실거리는 운해. 높았던 지리산 봉우리는 마치 구름 바다 위를 떠다니는 섬처럼 느껴집니다. 함양에는 지리산만큼이나 인기 있는 숲이 있습니다. 함양읍 서쪽 위천 강가를 따라 약 1.6km 천년의 숲이라 불리는 상림입니다. 위천이 함양읍을 통과하며 홍수 피해가 심했던 신라시대 말, 당시 태수로 부임했던 고운 최치원 선생은 홍수 피해를 막기 위해 이곳에 두구를 쌓고 나무를 심어 상림을 만들었습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인공숲 상림에는 다양한 나무들이 자라는데요. 특히 참나무가 많다고 합니다. 참나무 같으면 도토리가 나옵니다. 그죠? 그래서 그 당시에는 농사가 잘 되었을 때는 도토리가 조금 작게 났었고, 도토리가 또 많이 또 이렇게 났을 때는 농사가 잘 또 안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서로 보완 작용도 하기도 했고, 그래서 어떤 최치원 선생의 어떤 애민 사상이 담겨 있습니다. 상림 안에서는 최치원 선생의 신도비를 만날 수가 있습니다. 백성을 걱정하고 위하는 마음으로 숲을 만들고 민심을 위로했던 선생의 공적을 기리는 비석으로 그의 따뜻한 마음을 짐작하게 합니다. 본래 하나였던 숲은 이제 상림과 하림으로 나뉘어졌지만은 계절마다 색다른 풍경을 뽐내며 여전히 많은 이들의 편안한 휴식처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이른 가을 피어난 수십만 송이의 꽃무릇, 상림을 붉은 빛으로 화려하게 수놓았는데요. 향긋한 꽃향기와 푸른 나무들이 어우러진 그림 같은 풍경. 천년의 숲, 상림의 아름다움을 만끽해 봅니다. 지리산 칠선 계곡을 따라 길을 오르다 보면은 고즈넉한 풍경의 사찰, 벽송사를 만납니다. 조선 중종 때 벽송대사가 중창해 벽송사라 불리게 된 사찰인데요. 한국 선불교의 종가라 불리는 이곳 벽송사는 한편으론 안타까운 역사를 지닌 곳이기도 합니다. 한국 전쟁 당시
인민군의 야전병원으로 사용되었던 벽송사는 전쟁의 여파로 불에 타 소실되었고 이 일대 치열했던 전투로 많은 이들이 희생되었습니다. 황폐해진 벽송사를 재건한 사람은 원흥 스님이었는데요. 1960년대 수행을 위해 벽송 사터를 찾은 원흥 스님은 흙더미를 치우고 폐허를 수습하며 일대에서 희생된 원혼들을 위로했습니다. 이후 벽송사는 전쟁에 참여했던 국군과 발치산 대원들의 화해를 위한 장소로 쓰이는 등 전쟁의 아픔을 가진 이들을 보듬는 곳으로 거듭났습니다. 벽송사와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 서암정사라는 특별한 사찰이 또 있습니다. 일주문 대신 독특한 돌기둥이 눈에 띄는 곳, 부처님의 세계로 들어간다는 대방광문을 통과하면은 그제야 서암정사의 경내로 들어갑니다. 서암정사는 벽송사의 원흥 스님이 한국 전쟁 당시 희생된 영혼을 위로하고 남북 통일을 기원하기 위해 10여 년에 걸쳐 조성한 사찰인데요. 특히 제2의 석굴암이라고 극찬받고 있는 서암정사 석굴법당은 자연 안반의 여러 부처님의 모습과 불교의 세계를 화려하고 섬세하게 조각해 놓았습니다. 여기는 극락세계를 스님이 꾸며놓으신 거죠. 그래서 저쪽 벽에 보면은 안락궁전이라고 궁전도 만들어 놓으시고 여러 보살님들 그리고 하늘 세계 그래서 천녀분들도 많이 조각을 해 놓으시고 전쟁에 희생된 안타까운 영혼들과 이곳을 찾는 이들의 극락세계를 바랬던 원흥 스님의 마음. 부처님과 여러 보살, 제자와 사천왕, 용과 연꽃 등 법당 안의 벽과 천장을 빼곡히 채운 조각들이 경이롭기까지 합니다. 서암정사에 오면은 꼭 빼놓지 말고 보아야 할 것. 대웅전 지하 금리사경 전시관에는 원흥 스님이 남긴 화엄경 사경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59만여 글자 80권에 이르는 불교 경전 화엄경을 금가루를 사용해 써내려간 원흥 스님의 금리사경. 전체 길이가 1.3km에 달하는 대작이기도 합니다. 원흥 스님께서는 화엄경을 3번을 쓰셨어요. 처음에 먹으로, 두 번째 금으로, 세 번째 경면주사로. 근데 세 번째 경면주사는 미완성 작품으로 마무리를 못하고 가셨습니다. 사경 통선. 경전을 필사하는 것이 선에 통하는 길이라는 마음으로 화엄경 필사에 매진했던 원흥 스님. 10여 년이 넘는 시간 동안 정성스럽게 써내려간 글씨는 고려시대 이후 단절되었던 금리사경의 맥을 이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오랜 시간 집중한 탓에 실명 위기까지 겪었다는 원흥 스님. 화엄경 사경 발언문에는 나라의 평화와 사람들의 평안을 기원하는 마음이 고스란히 드러나 있습니다. 서암정사와 화엄경 사경에 남겨진 나라와 국민을 생각하는 호국 애민의 정신. 원흥 스님의 따뜻했던 마음을 가슴에 새겨봅니다. 함양군 지곡면에 자리한 개평 한옥마을. 선비마을로도 알려진 이곳은 하동 정시와 풍천 노시의 집성촌으로 60여 채 고택이 보존되어 있습니다. 마을의 중심에 있는 일두 정여창 선생의 고택은 조선시대에 지어진 대표적인 전통 양반 가옥입니다. 조선시대 대학자이자 동방 오현 중 한 명인 정여창 선생. 실천 궁행을 강조하셨던 분이에요. 그래서 뭔가를 갖다가 배우면은 반드시 실천하고만은, 그리고 학문을 하면서 도를 실천하면서 정의로운 사회를 구현하는 게 그 토학이라고 하거든요. 그 토학의 진수를 밝힌 분이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충효절이라는 커다란 글씨와 고택의 정갈한 모습은 정여창 선생의 강직하고 선비다운 성품을 말해주는 듯합니다. 그의 가문은 흉년과 전쟁 등으로 백성들의 생활이 어려워질 때면은 곡간을 열어 구휼미를 나누어주는 선행을 실천하기도 했습니다. 대학자로 제자 양성에 힘쓰고 현감으로 어진 정치를 베풀며 나라와 백성을 위해 이로운 일을 실천했던 정여창 선생. 그를 통해 조선 선비의 애민 정신을 배워봅니다. 지리산의 대자연을 품은 함양에서 따뜻한 애민 정신을 만났던 시간. 홍수를 대비해 아름다운 숲, 상림을 만들었던 신라시대 최치원 선생의 백성을 아끼는 마음. 전쟁의 아픔이 남은 지리산 수옥에서 오랜 시간 나라와 민족의 평화를 염원하며 서암정사를 만들고 불교의 경전을 정성스럽게 필사하던 원흥 스님의 자애로운 마음. 학자로서 배운 것을 실천하고 많은 이들을 이롭게 하려 했던 정여창 선생의 고든 마음까지 함양에 남겨진 선조들의 애민정신은 여전히 많은 이들의 가슴을 따뜻하게 만듭니다.